대만 침공한다. 그랬을 때 미국의 국방부 차관 후보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TSMC를 공격한다? 대만에 있는 TSMC 다 파괴시켜야 된다. 중국이 절대 이거를 못 차지하게 그냥 다 파괴해야 된다. 자, 이제 원전과 이제 로봇 얘기했으면 이제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 추 투자 지도를 또 책을 쓰신 분이기에 반도체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또 이제 물론 이 영상은 한 이틀 뒤에 나갈 것 같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이제 장 마감했는데 5% 삼성전자 올랐었고요. SK하이닉스 4% 올랐습니다. 뒤에 질문하기 전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고? 그래서 뭐 이 질문지 만들 때도 이게 뭐 떨어진 거 맞춰 질문지 만들기도 해야 되고 오를 때 오른 거 맞춰 뭐 약간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사실 지금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흔들린다고 해도 이거를 지금 어차피 구간대는 잘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걸 하루하루 일비하면서 오늘 올랐다. 오늘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굉장히 이거는 수준 낮은 투자 판단이다. 라고 뉴스는 항상 그렇게 다 나오는데. 생각을 하고요. 기사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진 날 떨어진 거 맞춰서 오른 날 오른 거에 맞춰서 사이클 상으로 큰 그림을 항상 보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또 이제 AI 거품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건 조정에 대한 명분이다. 왜냐면 이번에 오라클도 실적 발표 나오고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대신에 항상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기대치를 증권가 쪽에서 임의로 컨센서스를 이만큼 잡아놓고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 못 미쳤다 하면서 조정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실 엔비디아가 GPU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더 중요해요. 맞습니다. 엔비디 잘 나왔죠. 예, 앞서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라클이나 내지는 그렇게 브로드컴 발표 나온 거고 이번 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올 건데 마이크론이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또 이렇게 물론 시스템이 가야지 메모리도 뒤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항상 보면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잘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뒤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늘 항상 패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앞선 그 브로드컴 이제 오라클에 대한 부분보다 마이크론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예, 라고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일단 확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또 초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잠정 실적 발표 나오겠죠? 그럼 또 가이던스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그거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근데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던데 그 근거는 뭐고 현재 그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중반부 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할 때 언제부터 시작됐냐? 예,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챗GPT 언제 나왔죠? 2022년인가요? 3년인가요? 네, 2022년도 말쯤 나왔습니다. 말쯤 나왔죠. 이제 그리고 3년.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난 시기가 2023년도예요. 예. 근데 보통은 사실은 첨단 산업의 사이클이요.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교체를 많이 해요.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뭐 GPU도 계속 출시가 되고 해서 사이클 주기가 되게 빨랐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그때 이제 반도체 딱 이제 올라가고 나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제 딱 올라가고 거의 한 2, 3년 주기 뭐 빠르면 1년 반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사이클 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AI 슈퍼 사이클란 말이에요. AI 슈퍼 사이클은 일단은 봤을 때 한 5년이라고 칩시다. 5년이라고 치면은 보통 이 사이클 5년 다 가지 않아요. 거의 한 2년에서 역시나 그 조선방산처럼 3년 정도까지 사이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올랐냐? 2023년도. 2023년도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2024년도 올랐어요. 지금 2025년도잖아요. 2025년도도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지금 좋은 상황. 그리고 내년에는 엔비디아에서 또 루빈도 나와요. 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또 GPU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이거 지금 계속 판매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데 2026년도는 제가 왜 지금 중반부로 왔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엔비디아가 사실상 GPU 독점적이었죠. 근데 올 이제 하반기부터 구글에서 TPU가 나왔답니다. TPU. 경쟁자가 나왔죠. 예, 경쟁자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 우려가 경쟁자의 등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생각해 볼게요.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그 HBM의 미세홀을 뚫는 TC 본더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했을 때, 그때 작년에 고점 찍었었죠. 근데 한미반도체 쪽에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공급망을 다변화한다고 해서 하나세미텍을 채택하고 난 그때 시점부터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조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자들의 네. 등장은 아주 중요한 또 병국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아주 타당한 논리라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즉 엔비디아와 네. 이제는 비엔비디아 진영으로 가는 이제 초입 구간에 진입했기 네.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그 난이도가 조금씩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주도를 해나갔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AI 슈퍼사이클에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이 주목을 받았던 건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슈퍼사이클이 중후반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후반부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럼 누가 이 왕자의 자리를 꿰어차느냐,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제 책을 읽으시면 저는 거의 한 권에 걸쳐서 네.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이제 후반 주도주는 삼성전자를 봐야 하는지. 자, 그럼 삼성전자를 왜 봐야 될까? 요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 왜 봐야 되냐면, 일단 지금 AI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HBM 고부하 가치 메모리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D램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요, D램을 적층으로 샀잖아요. 네, 적층으로 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만약에 수요는 이만큼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 이 D램 낸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공급은 계속 좀 약간 변목이 이제 생기게 네. 된다 하면 계속 이제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범용반도체 쪽을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범용반도체 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누굴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범용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70%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상 HBM3E 이거를 납품을 이제 시작한 지가 작년에 원래 통과됐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 통과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분기 통과돼서 3분기 실적 바로 반영되냐? 아니에요. 3분기 조금씩 일부 반영되고 4분기부터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그럼 3분기에 왜 어떻게 SK 하이닉스를 앞지를 수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범용반도체 이 70%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금 범용반도체 쪽에서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반영이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일단 이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HBM을 봐야 되겠죠. HBM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아주 주도적인 반도체 네. 키워드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HBM3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칩 2단을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구글의 TPU에도요 이 HBM3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TPU가 원래는 SK 하이닉스 제품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SK 하이닉스 쪽에서 물량을 다 이걸 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거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도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와 비등하게 이 HBM3 쪽에 있어서는 판매 가치 이제 빠르게 쫓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어차피 2026년도에 HBM은 HBM4로 간단 말이에요. HBM4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가장 먼저 양산 준비에 나서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공급을 지금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두 기업 모두 다 지금 비슷한 시점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HBM4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수 경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HBM 쪽에서는 일단 매출 발생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 오케이, 요것도 오케이, 범용 반도체 잡았어요. HBM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성능을 조금 이렇게 낮춘 AI 칩을 중국 쪽에 또 납품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능을 낮춘 게 네네 그게 GDDR7이 들어가요. 네. GDDR7. 그 GDDR7을 또 잘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그 중국향 AI 칩에 들어가는 네. GDDR7도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 모멘텀도 심지어 또 삼성전자가 가져가요. 그리고 이번에 깐부회동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리고 이제 정의성 현대차 회장 근데 그 SK 하이닉스 회장도 만났잖아요. 만나긴 했었는데 깐부
회동에서 네.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를 그래도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메모리에서 IDM 기업 중에서 모든 걸 토탈로 거의 팔색조처럼 팔방미인처럼 할 수 있는 메모리 기업은 사실상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고 그만큼 네. 기술력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딱 분위기가 중반부 올해 네. 중반부부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모멘텀 확 이제 네.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애물단지 역할 하던 게 있었죠. 파운드리 쪽에서 수조 원의 적자를 냈었고 TSMC에 계속해서 이게 시장 점유율이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네. 그래도 시장 점유율 한 뭐 17%, 뭐 18%이 정도까지는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그게 결국엔 수율이 안 나왔었는데 수율이 30%가 이랬었다가 최근에 수율 개선이 많이 됐어요. 어느 정도 예, 됐나요? 50%에서 60%가 됐거든요. TSMC가 60% 정도 네. 되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따라잡았다. 근데 지금 TSMC가 워낙 지금 수주가 계속 밀려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 지금 수율도 개선했어. 그리고 가격 경쟁력, 우리는 가격을 우리 디스카운트 해줄게. 라고서 나오니까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이미 선제적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 그런 상황이죠. 이거 자체가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수율 개선이 네. 가시화된 시점이더라.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이제 AI 칩으로 오면은 엔비디아와 비엔비디아 진영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TSMC 지금 지금 수주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TPU를 또 이제 파운드리를 맡기려면은 삼성전자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비디아 진영에 있는 곳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 거기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라고 하죠. 이 AP 쪽에 있어서도 엑시노스가 원래 적자를 냈었어요. 근데 이 엑시노스 2600도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이제 신규 시리즈에 들어가기 시작. 그럼 이게 지금 모든 게 온 우주의 기운이 우주.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자, 근데 그러면 온 우주의 기운이 삼성전자로 가고 있는데 네. 올해 초반에 올랐지만 어쨌든 최근 뭐 한두 달 기준으로 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고 다시 주가 반등 정고점 뭐 11만 원 근처였나요? 네. 그거 깨고 언제쯤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증권가, 특히 네. 외국계 증권가 쪽에서는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냐면 얼마요? 17만 원까지 부르는 곳들이 있어요. 17만 원 상승 여력 네. 17만 원. 앞서서 코스피 6천까지 보고 있는 곳에서 최선호주를 SK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를 꼽았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17만 원까지 간다 한다면은 이게 아마 시장 지수 자체가 5,000P는 넘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굉장한 낙관이고요. 네. 그래야지 사실 지금 10만 원 구간대에서 많은 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10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원 사이면 이게 지금 만약에 17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럼 상당 룸이 지금 들어가도 70%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삼성전자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룸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투자는 보수적이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보수적이어서 나쁠 건 없어서 일단은 제가 계절성 말씀드렸죠. 4분기 실적 발표를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제 추정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이제 낙관하고 있는 곳들은 보통 평균치는 한 80조 수준이고요. 많이는 지금 한 100조 정도까지도 100조 넘게. 네, 추산을 하고 있는 네.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고 가이던스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영업이익을 계속 이제 추정치를 상향해 나가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11만 전자는 이제 저는 이제 넘어선다라고서 일단 가정하고 볼게요. 시장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어차피 삼성전자도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작년부터 어떻게 주장을 방송에서 해왔냐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트랙 전략 괜찮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쪽을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그때도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왔을 때여서 하반기에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그렇긴 하죠. 왜냐면은 HBM3를 그렇죠. 독점적으로 올해까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그렇죠.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예,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14만 원대까지 가요. 14만 원대. 14만 원대까지는 저는 이제 보고요. 만약에 그때쯤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시장 지수 룸 자체가 한 4,600에서 4,800 정도까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00P부터는 노이즈가 많아질 거예요. 네. 왜냐면 항상 이게 의미 있는 구간대들이 있거든요. 네. 코스피도 3,200포인트 넘고 나서 이제 그럼 4,000P 가냐 할 때 딱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제 5,000P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질 때 그때부터는 엄청난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4만 전자쯤 왔을 때부터는 네.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만 원은 거의 확정적인 거. 아직 11만 원도 제대로 못 네. 딴 적이 있는데. 3만 원만 사실 저는 상향해서 본 거라서 오히려 저는 보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4만 원대에서 17만 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네. 엄청난 이제 노이즈와 호재가 혼재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언제 꺾일 것인가? 요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대만 침공 가능성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TSMC가 가장 중요하겠죠. TSMC. 네. 그러니까 대만이 참 이게 요즘에는 반도체 전체 산업을 약간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젠스낭 CEO도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물론 미국적이긴 하지만. 네, 근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거의 한 60-70% 가지고 가고 있는 이 TSMC가 만약에 공격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와요. 삼성전자랑 SK 있으니까 지금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자 중요하니까 거기 공장 피해서 공격해야지? 이럴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했을 때 TSMC 타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여기서 또 파생이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 TSMC 공장을 파괴하느냐 아니면은 TSMC를 점령을 하느냐. 예, 요 지금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2027년에 전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아니, 말 가정이죠. 가정. 항상 모든 것은 과정이고, 그런 불확실성이 또 그때 또 이런 내러티브나 네거티브로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이제 가정들로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키우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가정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대만 침공 그래서 네, 대만 침공한다. 그랬을 때 이번에 그 미국의 국방부 차관 후보자인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TSMC를 공격한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대만에 있는 TSMC를 다 파괴시켜야 된다. 중국이 절대 이거를 못 차지하게 못 차지하게 그냥 미국이 먼저 파괴해야 된다. 다 파괴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럼 TSMC가 뻥 날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이거 패권 어떻게 가져가냐. 그래서 지금 리쇼어링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테일러 팹도 파운드리 공장 미국에 있죠. 그리고 TSMC도 지금 미국에 계속 공장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은 이게 침공을 받더라도 미국 자국 내에서 자급자족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전쟁이 발발되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첨단 산업 시대에 이게 지금 공장이 한번 크게 타격받게 되면은 이게 물건을 받기까지 지금도 시간이 그렇죠. 오래 걸려서 자체칩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몇 년 걸려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들도 이게 지금 변목 현상이 걸리면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삼성전자도 빠지는 거고 SK 하이닉스 빠지는 거고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밸류체인이 다 지금 TSMC로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자면은 긴장을 충분히 이제 내년 중반부부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뭐 연초까지 13만 전자 간다라고 했을 때 17만 전자까지는 사실 물음표고 14만 전자부터는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관련 이슈를 좀 긴장감을 갖고 경계심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그러면 대만 침공설 전쟁 이슈가 정말 구체화되면 가장 먼저 팔아야 될 섹터는 뭐 반도체 섹터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한국 주식이든 어쨌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최대한 빨리 팔아야 된다. 위험 자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팔아야죠. 자산 배분을 잘들 이제 못 하시는데, 위험 자산을 이렇게 지금처럼 증시가 이제 화랑기일 때는 위험 자산 비중을 한 40%, 전체 자산 비중의 40%까지.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떨어질 걸 이제 예상한다 한다면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내년 만약에 하반기까지는 한 20%로 줄여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반도체 쪽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도주가 깨지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우리는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 요 부분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TSMC 공장이 실제로 진짜 만약에 파괴가 된다면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뭐 단기적으로는 다 섹터 전반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반사 이익을 받을까요? 이거는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TSMC의 네. 밸류체인 자체가 워낙 많고 다 타격받으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도 그럼 당장에 이게 지금 병목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럼 다 투자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전자도 투자 줄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타격받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뭐 대만 침공설이 예전에 러우 전쟁 있기 전에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겠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AI 패권 전쟁을 너무나도 격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 TSMC가 어쨌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나는 거를 전 세계가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일어나도 세계적으로 당연히 타격을 받지만 그래도 덜 받겠지만 AI가 중요한 대만에서 일어나면 정말 이게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나라들도 네. 중국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 것인가? 네. 중국은요, 애초에 그 중화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사실 자금률이 높은 산업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심지어 중국은 반도체도 지금 자금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전혀 눈치 볼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러면 대표님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다르잖아요.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네. 보수적으로. 항상 증시가 저는 올라갈 때 네. 취하면 안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지 네. 그런 이제 위험에 대비를 네. 미리미리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 네. 요 부분보다 계속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감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말씀을 하지만 드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